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44회차 EPL 분석 및 성공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EPL 어려운 경기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위 에버튼과 12위 아스날 경기입니다. 에버튼은 직전 경기 맨유와 1대1로 무승부를 했고, 아스날은 맨시티에게 3대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아스날 쪽에 37%고요. 에버튼은 홈에서 4승 1무 3패, 5경기는 1승 1무 3패입니다. 아스날은 원정에서 2승 3무 3패, 5경기는 1승 2무 2패입니다. 일단 에버튼은 1승 1무 3패인데 3패는 감독이 경질되기 전이고 1승 1무는 감독이 경질된 후에 1승 1무를 했습니다. 에버튼은 월콕과 슈나이덜린, 디뉴가 부상이고 델프와 시디베가 복귀 예정입니다. 아스날은 세바요스와 티오니, 콜라시나치가 부상입니다. 에버튼은 시샬리송과 칼버트 루인이 투톱으로 나왔고요. 콜먼이 우측 풀백, 디뉴가 좌측 풀백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시디베가 없기 때문에 콜먼이 우측 풀백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에버튼은 톰 데이비스와 이오비가 좋았고요. 세트피스에서 예리미나의 높이가 여전히 좋았습니다. 골 장면은 린델로프의 자살골로 행운이 있었고요. 실점은 그린우드가 잘한 부분이어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에버튼은 수비진 스피드가 느려서 뒷공간을 좀 내주고 볼 처리가 좋지 않으면서 수비는 약간 불안합니다. 킨 선수는 70분에 투입되고 89분에 교체 아웃이 됐어요. 이 부분은 감독이 좀 킨의 그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좀 이 부분은 좀 좋진 않았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맨시티에게 대패를 했는데 라카제트는 교체 명단에만 있었고 투입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부상인지 정확한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외질은 괜찮은 활약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르티넬리 움직임도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축구가 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색깔이 없는 아스날의 경기였습니다. 수비는 엉망이었고요. 박스 안 수비 숫자만 많은 모습, 중앙 공간과 포백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 압박은 하려면 팀 전체적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일부 선수만 압박을 하고 그 압박 자체도 뭐 강하게 들어가야 될 때 강하게 들어가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좀 애매하게 압박을 했어요. 조일록 선수는 좋지 않은데 계속 쓰는 부분은 좀 윤베리 감독의 좀 감독 대행에 좀 고집인 것 같아요. 콜라시나츠가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멍 때리는 등 레노만 고군분투했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투표율이 아스날 쪽인데 저는 에버튼이 부상자가 있어도 시디베가 복귀한다면 에버튼의 지난 경기에서 시디베의 공백이 보였고 시디베가 있으면 우측에서의 그 공격 자체가 하나의 공격 루트가 돼서 티어닉, 콜라시나츠가 없는 아스날의 엉망인 수비는 에버튼을 쉽게 막아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아스날이고 반대로 에버튼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서 에버튼은 단통 승을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단통 승까지는 아닐 것 같아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홈버튼의 승무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상대 전적이 아스날이 1승 4패로 너무나도 우세해서 승패도 좀 고민 중인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4위 본머스와 12위 벌리의 경기인데요. 본머스는 직전 경기 첼시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고 벌리도 뉴캐슬에게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본머스 쪽에 42%고요. 본머스는 홈에서 2승 3무 3패, 5경기는 1승 4패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 경기 연패를 끊어냈고요. 벌리는 원정에서 1승 3무 4패, 5경기 2승 3패입니다. 이 경기 EPL 7경기 중에선 제일 어려웠던 그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머스는 홈에서 2연패 중이고요. 본머스는 윌슨이 이번 경기에 칼럼 윌슨은 복귀하지만 해리 윌슨과 아케, 쿡이 부상이고요. 킹도 좀 근육 부상으로 보입니다. 벌리는 여전히 구드문드스온 선수가 부상인 모습입니다. 본머스는 지난 경기 킹이 뛰면서 역습 플레이로 임했고 윌슨 2명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르마 프레이저도 좋은 모습이었고 세트피스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였던 첼시의 세트피스가 안 좋아서 본머스의 세트피스가 더 좋아 보이긴 했고 수비는 볼 처리가 불안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벌리는 반스가 복귀하면서 반스 우드의 투톱으로 나왔는데요. 웨스트 우드가 복귀를 했고 맥닐과 제코그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습에 약한 벌리인데 뉴캐슬이 이 부분을 생막시맨과 알미론이 없었기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못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압박과 크로스, 세트피스 골을 넣었던 벌리의 모습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처음에는 본머스 승을 봤는데 킹이 부상인 부분 때문에 좀 걸립니다. 본머스가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한다면 벌리의 높이에 좀 당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본머스가 홈에서 3연패를 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아니, 상대가 뭐 다른 팀이었다면 가능했었을 수도 있는데 벌리기 때문에 홈에서 3연패를 할 것으로 보이진 않고 윌슨이 복귀한다면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것으로 봐서 무승부를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킹이 경기에 나올 수 있다면 역습에 약한 벌리기 때문에 본머스의 승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7위 아스톤빌라와 18위 사우스햄튼 경기인데요. 아스톤빌라는 셰필드에게 2대0 패배, 사우스햄튼도 웨스트햄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으면 투표율은 아스톤빌라 44.2%고요. 아스톤빌라는 홈에서 3승 2무 3패, 5경기 1승 1무 3패입니다. 사우스햄튼은 원정에서 2승 2무 4패, 5경기 2승 1무 2패입니다. 빌라는 3연패 중이고 사우스햄튼은 2연패 중입니다. 빌라는 지난 경기 웨슬리, 그릴리시, 엘가지, 맥긴 등 공격진과 사이드백의 맥타게 선수가 여전히 좋았습니다. 페널티킥에서 그릴리시가 골대를 맞췄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웠고 득점을 했다면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도 노려볼 수 있었던 빌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인데 좀 압박에 약하고 공간을 많이 내주는 모습입니다. 사우스햄튼은 롱이 복귀하고 최근 2연패이긴 한데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잉스는 지난 경기 골대를 맞췄었고 제네포, 레드먼드, 버틀런드도 좋았습니다. 메카시도 좋았고 소아르스의 오버래핑도 좋았습니다. 결정력은 항상 사우스햄튼은 아쉬운 것 같아요. 공격 찬스가 매 경기마다 공격 찬스가 있는데 그것이 골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 좋지 않은 모습, 수비진 스피드, 그리고 박스 안 숫자만 많고 세컨볼에 대한 대비를 안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우스햄튼인데요. 경기력만 봤을 때는 원정의 사우스햄튼이 더 유리하다고 보긴 합니다. 그러나 빌라가 3연패라는 점과 홈에서 경기를 한다는 점과 공격진 자체는 수비가 불안한 사우스햄튼 상대로 글릴리시나 웨슬리가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진 못하고 있지만 포스트 플레이나 엘가지, 맥긴 등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밍스와 데이비스가 복귀하는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을 초안픽에 예측을 하고요. 최종픽에는 빌라가 압박에 약한데 사우스햄튼이 압박이 좋아서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 후에 무승부를 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랑 이번 경기인 본머스 경기 둘 중 한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빌라를 무승부로 바꾼다면 본머스의 승으로 이렇게 두 개를 번갈아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3위 브라이튼과 7위 셰필드 경기인데요. 브라이튼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지난 경기 1대1로 무승부를 했었고 셰필드는 빌라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셰필드 쪽에 39.8%고요. 브라이튼은 홈에서 3승 3무 2패, 5경기 1승 2무 2패고요. 셰필드는 원정에서 2승 6무, 5경기 2승 2무 1패입니다. 브라이튼은 2연무 중이고 셰필드는 2연승 중입니다. 브라이튼은 홈에서 사우스햄튼과 레스터에게 패배를 기록했는데 사우스햄튼전은 브라이튼이 한 명이 퇴장당한 경기여서 이 부분은 참고를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이 데이터 자체는 브라이튼이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셰필드는 로빈슨이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브라이튼은 스티븐스 선수가 중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브라이튼 선수인데 경고 누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전에 못 나왔고 이번 경기에서는 복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놀리는 사커웨이에서는 복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사커웨이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EPL 부상자 명단에서는 복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일단 코놀리가 나온다면은 브라이튼이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오지 못한다면 셰필드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이튼은 지난 경기 무파이가 골을 넣었고 몬토야와 트로사르 선수가 좋았습니다. 골 장면은 롱볼이 날라온 것을 다이렉트로 크로스를 올렸고 무파이가 골을 넣었습니다. 비스마도 좋았지만 중앙과 측면 공간을 노출하고 수비가 많았는데도 슈팅각을 잘하게 줘서 실점했던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셰필드는 지난 경기 굉장히 좋았는데 플렉이 두 골을 넣었고 무세와 맥골드릭의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플렉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룬스트럼의 패스 등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를 했던 지난 경기입니다. 이 경기 셰필드가 유리한 게 맞다고 보고
브라이튼 수비는 불안한 부분이 있고 셰필드의 최근 경기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셰필드는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어서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좀 그 활동량 자체가 퍼질 것으로 보여서, 그리고 그 부분과 셰필드가 2연승이라는 점, 브라이튼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어서 셰필드의 단통 승을 가기에는 좀 불안한 요소가 있어서 브라이튼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1위 뉴캐슬 그리고 9위 크리스탈 경기인데요. 뉴캐슬은 벌리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었고 크리스탈은 브라이튼과 1대1로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뉴캐슬 쪽에 47.8%고요. 뉴캐슬은 홈에서 3승 4무 1패, 5경기 2승 1무 2패입니다. 크리스탈은 원정에서 3승 2무 3패, 5경기 2승 2무 1패고 1패는 리버풀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크리스탈은 지금 2경기째 무승부 중이고요.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패가 리버풀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2승 2무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홈에서 리버풀에게 1패를 했던 거 외에는 패배가 없을 정도로 뉴캐슬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뉴캐슬은 캐롤이 지난 경기에 톱으로 나왔었고 조엘링턴이 사이드로 나왔는데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추도 좋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알미론과 막시맹이 없기 때문에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헤이든 선수는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결정력이 좀 아쉬웠고 압박에 약해서 빌드업에서 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탈은 자아가 지난 경기 좋았고 벤테케의 톱과 아이오의 사이드도 좋았습니다. 아이오가 사이드로 나왔었는데 아이오가 드리블을 하면 벤테케가 측면으로 가고 아이오 선수가 벤테케가 패스를 하고 반대편에 있는 자아가 중앙으로 침투하는 그런 모습들은 좋았습니다. 역시 역습에서 좋았던 크리스탈이었고요. 수비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이 경기 크리스탈의 부상자가 좀 많은 편이고 뉴캐슬은 좀 라인을 내리는 편인데 크리스탈이 라인을 내린 팀에게 좀 득점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그래서 막시맹은 부상이지만 셸비와 알미론이 복귀하는 뉴캐슬이 유리하다고 보고 뉴캐슬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리스탈이 2경기 연속 무승부라는 점 때문에 무승부를 좀 배제를 일단은 했는데 최종픽까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좀 무승부도 좀 많이 보이는 경기여서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19위 노리치와 8위 울버햄튼 경기인데요. 노리치는 레스터와 지난 경기 1대1로 무승부를 했었고 울버햄튼은 토트넘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울버햄튼 61.7%고요. 노리치는 홈에서 2승 1무 5패,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울버햄튼은 원정에서 2승 5무 1패, 5경기 2승 2무 1패입니다. 울버햄튼은 원정에서 무승부가 굉장히 많아요. 노리치는 지난 경기 푸키가 골을 넣었고요. 역시 맥린과 켄테웰이 좋았습니다. 테테리 선수는 중거리 기회가 많았는데 관중석으로 계속 슛을 날렸어요. 에런스의 좋은 모습과 푸키가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노리치가 전체적으로 푸키의 신장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크로스나 패스 자체가 선수 머리를 향하는 것보다는 공간 쪽으로 향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좋았다고 봐요. 크롤이 자책골은 넣었지만 여러 선방들을 보여줬습니다. 수비는 항상 노리치 설명드릴 때처럼 크로스에 약하고 볼 처리 불안하고 측면 공간 노출 등 여전히 좋지 않은 노리치의 수비였고요. 울버햄튼은 트라우레가 골을 넣었고 조타, 히메네스, 도어티, 네베스, 무티뉴 등 좋은 선수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습에서도 좋았고요. 조타의 슈팅과 도어티의 오버래핑 다 좋았는데 수비는 세트피스 수비나 빌드업에서 불안했고 역습을 하는 팀에게 스피드가 느려서 아쉬운 모습들은 좀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큰 고민 없이 울버햄튼 쪽으로 보고 있고요. 울버햄튼이라 무승부도 좀 고민이 되는 게 울버햄튼의 수비진 스피드가 느려서 노리치의 푸키나 켄트웰 등 침투하는 선수들이 있다면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승부도 좀 고민이 되지만 일단 경기력 자체를 봤을 때는 울버햄튼이 유리한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리치의 불안한 수비를 울버햄튼의 공격진의 역습에서 충분히 좋은 장면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봐서 저는 노리치의 단톡팩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5위 토트넘과 4위 첼시 경기인데요. 토트넘은 울버햄튼을 2대1로 이겼고 첼시는 본머스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토트넘 쪽에 59.2%고요. 생각보다 저는 한 40%대 예상했는데 좀 많이 몰렸어요. 이 정도 투표율이면 최종픽에는 60%를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5승 2무 1패, 1패는 뉴캐슬에게 패배를 했었고 5경기 4승 1패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첼시는 원정에서 5승 3패, 5경기 1승 4패로
굉장히 좋지 않아요. 두 팀의 최근 분위기는 어, 지금 불과 한 달 전 봤을 때 두 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단 토트넘은 홈에서 2연승 중이고요. 리그도 2연승 중입니다. 반대로 첼시는 원정에서 2연패 중이고 리그도 2연패 중입니다. 토트넘은 강팀의 특징인 비길 경기, 지난 경기 비길 경기라고 봤는데 이기는 모습을 보고 약간 위닝 멘탈리티가 있다고 봐요. 무린유가 그런 멘탈리티를 좀 심어줬다고 봅니다. 손흥민은 체력적으로 좀 지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리와 케인, 루카스 좋았습니다. 다이어의 결정력이 아쉬웠고 다이어가 1대1 찬스에서 골을 못 넣는 모습을 보고 이 경기는 좀 무승부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린유의 토트넘은 좀 대단하다고 봅니다. 수비는 토트넘 경기 많이 보셨을 거라 보고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첼시는 에멜송 헤딩이 아쉬웠고 챔스의 좀 여파가 좀 보였습니다. 바추아이는 저는 이 선수 항상 아쉬운 게 차라리 지루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루가 물론 부상이긴 하지만, 교체로 투입 후 가끔 극장골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거의 그런 골 만들어내는 거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경기도 보이지 않았고요. 조르지뉴의 패스나 윌리안, 오도이, 저는 오도이 선수가 그래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들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주마 좀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겨울에 이적 시장이 아마 수비를 영입한다면 주마는 더 이상 볼 것 같진 않아요. 조르지뉴의 패스나 윌리안, 오도이, 죄송합니다. 첼시는 아브라함이 정말 좋은 선수지만 타겟팅을 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있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첼시인데 상대가 장근이 고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잠그면 결국엔 수비를 끌어내기 위해서 중거리를 좀 때려줘야 되는데 중거리가 너무 좀 많이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중거리를 하더라도 그다지 위협적인 모습은 아니었고요. 이 경기는 토트넘 쪽으로 많이 몰려져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팀 다 수비가 불안하지만 토트넘이 라인을 완전히 내리고 다른 팀처럼 완전히 잠그고 플레이할 것 같지는 않아서 스피드가 느린 편인 베르통원이 요새 계속 풀백으로 나오는데 베르통원이 아무래도 신장이 있고 원래 센터백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스피드가 좀 느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베르통원이 좌측 풀백으로 시작을 했긴 했지만 결국에는 센터백에서 조금 더 많은 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부분은 좀 스피드에 좀 느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공략한다면 역습으로 충분히 득점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트넘보다는 약간 이변으로 토트넘의 무패를 보고 있어요. 두 팀 상대 전적이 3승 2패라는 점 때문에 승패도 고민 중이고요. 승패로 또 고민하는 한 가지 이유가 토트넘이 좀 너무 홈에서 너무 강해요. 5승 2무 1패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일단 3연승 중인 부분이 좀 걸리긴 해서 일단 무패로 가는데 이 부분은 첼시가 3연패를 할 것 같은 팀은 아닌 것 같아서 스쿼드 자체가 그래서 일단 무패 쪽을 보고 있긴 한데 최종픽까지 승패를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안픽 마치도록 하고요. 2패 초안픽 마치고 내일 라리가 초안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